구독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리아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공무원 수험생분들이 한국사 과목을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상담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요. 관련돼서 제가 동영상으로 한번 좀 공유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한국사가 요즘에는 이제 좀 많이 기본서 얇아졌지만 이렇게 기본서도 있고 이제 관련된 단원별 기출, 강사님들이 보통 두 분류로 나뉘죠. 기출이 상세하고 이제 해설이 자세한, 그리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단원별 기출과, 그리고 이제 적은 수의 기출 문제를 가진 얇은 기출 교재. 그래서 뭐 이거 벽돌용 기출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뭐 필기 노트나 판서 노트처럼 이제 요약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해지총처럼 이제 단원별로 OS 문제집이나, 그리고 이제 뭐 시행처별 기출, 그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 모의고사들, 그리고 뭐 사료 분석집이나 많은 교재들이 있습니다. 보통 수험생들이 한국사를 이제 상담을 해보면은 점수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과정을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우선 한국사 기출 해독이 잘 안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두꺼운 벽돌형 기출 교재로 해독을 하신 수험생들은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해독을 많이 해도 맞는 게 많지가 않고 헷갈린다는 거죠. 또 반대로 얇은 한국사 교재를 보신 수험생들도 고민은 똑같이 있어요. 다른 강사님의 교재는 양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얇은 교재로 한국사 다 커버가 되냐,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거죠. 우선 저는 보통 수험생들이 한국사가 이제 점수가 잘 안 나오시는 수험생들이 한국사를 열심히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다른 과목도 공부도 해야 되고 바쁜 상황에서 강사님들 커리가 너무 많죠. 그리고 강사님들한테 보통 이제 상담을 요청하면은 강사님들 뭐 카페나 그런 데 가보면은 보통 이제 연구원분들이나 조교분들이 그냥 무조건 어떤 강사님의 어떤 과정을 뭐 다시 들어라,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잊지 말할 것은 줄이셔야 돼요. 일단 공부할 교재를, 여러분 5과목 준비하면서 이런 많은 교재 다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나머지 과목들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험의 본질은 일단 생각해보죠, 여러분. 기본서가 있고 기출이 있고 그리고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서의 중요한 내용은 어차피 기출에서도 문제가 돼서 여러분들이 기출 안에서 기본서의 중요한 포인트를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모의고사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는 다 문제가 돼서 볼 수 있습니다. 즉, 중요한 부분은 기본서, 기출,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공부할 때 최대한 교재를 줄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유명 강사님들의 국가지, 지방지 총평을 들어보면은 한국사가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 지금 시절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계리직 같은 경우는 계속 어렵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한국사를 공부할 때 기본서를 공부한다고 할게요. 어떤 수험생들은 한국사에 대한 기반이 있으신 분들은 뭐 필기노트나 아니면 판서노트처럼, 아니면 또는 뭐 배속 강의 같은 거, 뭐 4분의 1 강의나 뭐 여러 가지 강의 듣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보고 나서 첫 번째로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좀 고민한 부분이 단원별 기출을 볼 때 두꺼운 기출을 봐야 되는지 얇은 기출을 봐야 하는지를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수험생을 관리하는 제 입장에서는 둘 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보통 이렇게 양이 많은 기출을 본다고 했을 때 수험생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너무 양이 많지 않냐. 맞죠? 양이 많죠. 그런데 각각 교재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양이 많은 대신 이런 교재들은 해설이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해설이 여러분들이 인강처럼 보셔가지고 이런 교재들은 독학이 가능해요. 해설이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서의 중요한 내용이 어차피 기출에 해설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교재들은 독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볼 때 다 보는 게 아니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걸 다 보려고 하니까 해독을 많이 해도 남는 게 많지 않고요. 저는 늘 항상 444수법에서 말하죠. 중요 포인트 위주로 보자. 첫 번째는 강사님이 교재나 강의에서 중요하다고 선별한 부분. 두 번째는
다 보지 마시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9급,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일단 9급의 중요 직렬 위주로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총평 해설을 보면은 타직렬의 문제가 응용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타직렬은 여러분들이 기출 한 3회독 이후부터 그때부터 보시고 일단 중요 직렬 위주로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양이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444수법으로 계속 해독을 하다 보면 점점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자주 반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반복되는 부분 위주로 줄이셔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교재들은. 자, 반대로 이제 얇은 교재. 얇은 교재 기출로 보시는 수험생들이 또 걱정하는 게 뭐냐면, 다른 강사님은 기출이 양이 많고 문제도 충분한데 과연 이렇게 얇은 교재로 한국사 충분할까요? 이제 이런 걱정을 많이 해요. 당연히 걱정할 수 있죠. 그런데 강사로서는 강사님이 이렇게 얇은 기출 교재를 만들었다는 거는 그래도 최신 이제 시험 위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 선별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게 지금 중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얇은 기출에 한해서는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물론 단점도 있어요. 이렇게 해설이 자세한 교재는 인강이 크게 필요하지 않지만 얇은 교재는 해설이 자세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수험생들은 최대한 인강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초가 아닌 수험생들은 인강을 안 봐도 상관없지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근데 얇은 교재를 본다고 했을 때 그럼 빠진 부분은 어떻게 보아냐? 자, 빠진 부분은 많지는 않겠지만 빠진 부분은 이렇게 시행착오 기출도 나중에 풀어도 되고요. 그리고 강사님들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보완하면 됩니다. 즉, 이 문제는 두꺼운 기출이 좋냐, 얇은 기출이 좋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험 스타일에 맞는 교재를 정하세요. 그리고 대신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출을 뭐 두꺼운 교재든 얇은 교재든 한 3회도 정도 했다고 할게요. 그럼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웃풋 연습, 문제풀이 연습을 할 수 있겠죠. 물론 444수법에서 기출 삭제 작업도 아웃풋 연습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아웃풋 연습은 이런 뭐 해체총처럼 단원별, 진도별, 뭐 OX 문제집이나 이런 교재들을 보면은 강사님의 기출 위주로 단원별로 싹 다 OX 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재가 좋은 이유가 뭐였죠? 바로 단원별로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문제화돼서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풀면서 많이 틀리겠죠? 대신 틀리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단원별로 어떤 부분이 약하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런 교재를 계속 풀고 해독을 하면서 이렇게 두꺼웠던 기출에서도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나 단원별, 진도별 OS 문제집은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행처별 기출이죠. 최근 이제 시행처별 기출, 단원별 기출과 다른 점은 단원별 기출은 단원별로 모아놨다면 요거는 이제 시행처별로 모아놨잖아요. 그러면 단원별 기출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 같은 기출이라 하더라도 얘는 랜덤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기출에서 안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실제로 시행처별 기출을 풀어보면서 틀리면은 내가 아직 단원별 기출에서는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20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처럼 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신 시행처별 기출을 푸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남는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동영 모의고사를 풀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사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본서는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기본서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볼 일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미 기출도 해설이 잘 나와 있고 판서스 필기토도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뭐 이렇게 해설이 기본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판서스타 필기노트랑 그리고 기출을 본다 했을 때 과연 수험생들이 5과목 공부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출을 제대로 잡는 게 쉬울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우선순위를 둬야 되고 그럼 우선순위를 둘 때는 여러분들이 일단 중요부터 먼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출만 제대로 잡는 것도 쉽진 않다. 그리고 기출을 볼 때도 다 보는 게 아니라 일단 중요 포인트 위주로 보시고 그 후에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단계에 들어갈 때는 문제풀이 단계로 아웃풋 연습을 해보시고 남는 시간 내에서 다시 기출을 이제 타직렬
수험생들이 또 많이 여쭤보는 부분이 중요직렬 외에 타직렬을 봐야 되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총평을 보면은 강사님들도 타직렬의 기출이 다시 한번 응용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직렬 위주로 보고 나서 그 중요직렬 어느 정도 잡힌 수험생들은 타직렬로 확장하면 되는 겁니다. 대신에 처음부터 많은 기출, 타직렬까지 다 보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게 사실 기출만 제대로 잡는 것도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를 너무 많이 늘리려고 하지는 마세요. 일단은 기출을 충분히 잡고 나서 나중에 아웃풋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렇게 단원별 교재 그리고 주요 직렬 위주로 최근 시행착오 기출. 최근 시행착오 기출은 여러분들이 최근 기출 경향, 트렌드도 알 수 있고 여러분이 단원별 기출에서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틀린 부분을 통해서 약점을 체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교재들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는 분들에 한해서 모의고사를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필기노트나 판서트를 보시는 분들은 이런 교재들의 특징은 일단 교재가 얇잖아요.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어떤 뭐 이렇게 흐름 파악이나 그런 건 쉽지가 않잖아요. 이런 두꺼운 교재를 보면요. 그러면 이런 필기노트 판서트를 계속 펴놓고 계속 관련된 부분을 계속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재들은 자주 그냥 틈틈이 보면서 흐름 파악, 단어별 뭐가 중요한지 이런 걸 활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사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타과목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강사님들이 1년 과정 다 볼 수 없습니다. 강사님들은 강의에서 계속 이거 봐라 저거 봐라 뭐 본인 강의 좋다 이거 좋다 저축률 말하죠. 근데 이렇게 교재가 많은데 20문제 저축 못하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줄이셔야 합니다. 그럼 우선순위를 두자는 거죠. 그래서 두꺼운 기출 교재를 보든 얇은 기출을 보든 해결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국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전문 과목도 해야 하기 때문에 교재 그리고 과정을 최대한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어차피 기본서, 기출, 문제풀이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하는 데까지만 하고 가시면 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기출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을 잡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부분이 질문이 많아가지고 제가 영상을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으면